안녕하십니까. 라이트사이드 스윙 인스트럭터 황300입니다. 오늘은 제가 취득했던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골프 실기시험 관련해서 2024년 이제 상반기 실기시험에 대해 미리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수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중복되긴 하는데 일단 좀 도움이 되시라고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체육 지도자에는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가 있고요. 거기에 골프 종목이 있죠. 일단 응시 조건은 다 알고 계시듯이 돼 있고 필기시험 보고 실기 구수 시험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다른 것들은 다 상식적인 수준이고 변화가 없지만 이 실기시험 관련해서는 조금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선수들은 상관없는데 레크레이션 골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시합이나 검정은 좀 생소하기 때문에 실수하시는 일이 없도록 제가 좀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실기시험 접수를 이제 이 지도자 사이트에서 하시고 응시료를 납부한 다음에는 그다음에 참고하셔야 될 사이트는 바로 이 대한골프협회 사이트입니다. KGA 대한골프협회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료로 회원을 가입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가입해 두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 보면 알림 탭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가셔서 검색창에 생활체육 지도사 이렇게 복잡하게 안 쓰시고 그냥 체육지도 이렇게 검색하시면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대한 공고와 안내, 그 다음에 검정 조건, 코스 정보, 출발 시간, 편성표 이런 것들의 정보가 다 잘 나와 있고요. 또 KJ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야 되는 거는 골프 규칙입니다. 골프 규칙을 보시면 PDF 파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공지사항으로 가셔서 체육지도를 검색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검정 조건이라든지 코스 정보, 그 다음에 거리표 이런 내용을 미리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미리 받아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실 테고요. 우리 이제 코스를 구성할 때 요 코스의 경계선 이제 아웃 오브 반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티잉 박스, 티잉 구역, 그다음에 페널티 구역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워터 해저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깊은 러프나 이런 숲 나무들이 있는 곳도 될 수 있고, 그다음 벙커, 그다음에 퍼팅 그린으로 코스는 구성이 됩니다. 페어웨이와 러프 지역은 그냥 코스의 한 부분이죠. 자, 검정 조건을 보시면 이게 2022년과 2024년에 크게 달라진 점이 있는데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2023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건에서 이제 좀 헷갈리시거나 꼭 반드시 아셔야 될 부분 몇 가지만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실기시험은 2급 생체의 경우 이제 2022년까지는 나인홀에 6오버까지 됐었습니다. 나인홀에 6오버. 근데 이게 2023년도부터 경기가 진행이 너무 더디고 그다음에 접수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져서 이것을 이제 변경해서 나인홀까지 경기를 하지 않고 6홀에 4오버까지 합격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6홀 20파 23, 파 23, 즉 4개 오버까지만 합격을 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거는 컷오프가 있습니다. 컷오프는 이제 중간에 잘리는 거죠. 보통 일반 TV에서 PGA 경기를 보실 때도 이제 컷 당하는 선수들이 나오죠. 1라운드 해서 컷 몇 명 자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 라운드 안에서도 컷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컷오프를 하는 기준은 3번 홀을 기준으로 3번 홀을 맞췄을 때 7개가 오버되면은 7개 오버된 순간부터 이제 백을 내려야 됩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백드롭이라고 하죠. 백드롭입니다. 백드롭을 하게 되는데 참 이런 상황이 나오면 동반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아프죠. 자, 일단 6홀까지 경기를 하기 때문에 3번 홀 기준으로 나머지 남는 홀이 4, 5, 6, 3개의 홀이 되죠. 3개의 홀에서 올버디를 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3개 홀 모두 올버디를 하는 경우는 이미 그렇게 잘 칠 수가 없었다고 판단을 해서 7개 오버 되는 순간 3번 홀 꼭대기 그린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카트를 타고 백을 실어서 다시 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소 사용료는 7만 원을 내시는데 여기에는 그린피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카트는 제공되고 캐디도 시험 운영위원이 해주기 때문에 그냥 7만 원 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소울 플레이 뭐 어떤 분들은 뭐 식소울밖에 플레이를 안 하는데 7만 원도 아깝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시험을 안 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신분증, 수험표 꼭 챙기시고 가면 그 우드티는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린 보수기도 플라스틱으로 된 것을 제공하고 있고요. 접수하는 카운터에서 그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 맥시멈 스코어입니다. 맥시멈 스코어. 말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맥시멈 스코어는 그냥 간단합니다. 더블파. 우리가 말하는 더블파. 더블파를 이제 맥시멈 스코어라고 하죠. 양파라고도 이제 하는데 그 홀에서 양파가 나오면 이제 더 이상 스트로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집어 올리시면 됩니다. 이 티샷에서 뭐 2번 나가고 이러면 뭐 양파가 되기도 하지만 양파가 될 때까지는 스토크를 하시고 그린에 올라갔을 때 이제 이 맥시멈 스코어 룰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뭐냐면 더블파가 된 스트로크가 됐을 때 이제 그냥 볼을 집으셔야 됩니다. 이 홀 근처에서 홀 인을 해야 되는 규칙이 있죠. 그러니까 시합이나 이런 검정 경기 같은 경우에서는 컨시드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깝게 붙어 있어도 스트로크 해서 홀 인을 시켜야지만 그 홀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룰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뭐 3포 포빠따도 많이 나오는데 포빠따 하신 분들이 포따 뭐 3빠따 포빠따 했는데도 볼이 안 들어가서 거기서 또 스트로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연습 삼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거의 본능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맥시멈 스코어 룰을 어긴 게 되기 때문에 뭐 아주 냉철하게 시험위원이 퇴장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불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캐디는 없습니다. 캐디는 없고 시험위원이 카트와 캐디의 역할을 일부 해줍니다. 그러니까 캐디의 역할은 코스를 설명하거나 플레이를 원활하게 하는 그 다음에 스코어 기록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위원을 그때그때 불러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조편성에는 시험위원 한 명이 따라 붙기 때문에 이분이 모든 스코어 및 심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리 측정기는 어떤 기능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전에는 뭐 슬로프 기능은 사용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거리 측정기에 슬로프 기능 없는 또 거리 측정기를 또 구하느라고 이중으로 돈을 쓰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PGA 프로 선수 경기할 때나 이제 적용되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일반 아마추어들을 대부분 응시생으로 하는 이런 검정에서는 그냥 슬로프 기능이 있던 그린의 경사도가 표시되던 방향이 표시되던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거는 아마 나중에도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센츄리 21 코스를 적어도 한 번은 가보셔야 됩니다. 한 번도 안 가보고 시험을 치르게 되시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가보시고 실기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번 가실수록 좋긴 한데 사실 뭐 센츄리 21 CC가 워낙 고정적인 시험 검정 장소가 되다 보니까 그 시기에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가격도 굉장히 비싸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가서 한번 쳐보시는 거 정도로 얼마든지 코스를 이해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 2024년도에는 똑같이 식솔까지만 홀6까지만 경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마운티 코스를 2번 정도 도는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가서 제가 이제 오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의 설명을 보시면 일단은 1번홀 같은 경우에 2022년도 맵이고요. 2023년도에는 달라진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홀은 똑같죠. 1번홀은 똑같은데 2번홀을 보시면 바뀌었죠. 자, 이 부분이 바뀌었죠. 자, 차근차근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OB는 뭐 다 아시다시피 흰색 점선으로 표기되고 아웃 오브 바운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PA는 적색선으로 표시하고 이것은 뭐
R이 아마 레드 페널티 에리어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페널티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개의 경계에 빠지면 빠진 들어간 자리에서 거리의 구제 같은 것들을 받지 않고 무조건 드롭존으로 이동합니다. 보통 이제 라운드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드롭존으로 특설티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캐디들이 경기 진행을 원활하고 빨리 하기 위해서 특설티에서 치도록 돼 있고 골프장들도 그거를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드롭존을 사실 그 어지간히 좋은 위치에 놓게 되죠. 근데 꼭 뭐 룰 따라서 또 치시겠다는 로컬 룰도 룰입니다. 그러니까 로컬 룰을 따라주는 것이 좋은데 또 자기는 또 골프의 뭐라 진정한 골퍼라고 하면서 이제 빠진 데서 치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간혹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 당일날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경계를 벗어났다 그러면 나는 드롭존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포캐디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뭐냐면 이 PGA 경기 TV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코스의 중간 부분에 어떤 분이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티잉박스나 그 전 스트로크 지점에서 낙하 지점까지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 포캐디가 이제 예를 들면 티잉박스에서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이 뭐 지형 지물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한 요쯤에 포캐디가 미리 가서 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제 알려준 겁니다. 포캐디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각 홀마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롭존이 항상 있다 기억하시고요. 1번 홀 같은 경우에는 우측은 오비고 이제 좌측으로는 페널티 에리어가 있죠. 워터 해저드가 있습니다. 지금 티잉박스가 한 이 정도 되는데 보통 이제 공략을 이쪽으로 나가면 이제 난리 나니까 중앙 피는 대부분 중앙에 꽂혀 있습니다. 이 경기 진행이 워낙 느려지기 때문에 핀을 좀 어려운 데 꽂지 않습니다. 그래서 핀은 매 홀 중앙 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뭐 이 중앙 핀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1번 홀부터 6홀까지 이 센츄리 21 마운틴 코스는 다 오르막입니다. 다 내리막 없습니다. 그러니까 7번 홀부터는 사실 옛날 같으면 내리막 코스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6홀까지만 치기 때문에 나오질 않습니다. 보시면 예전에는 이제 7번 홀이 가면서부터 이렇게 내리막 코스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리막 코스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두 오르막 코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 모두 오르막 코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실기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자, 뭐 3000% 뺐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린이 거의 포대 그린 아니면 오르막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길게 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핀까지 타이트하게 거리를 잡으시고 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으면 빠지거나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중앙에 있다고 했을 때 짧게 치실 생각하지 마시고 타이트하게 핀을 향해 쏜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단점은 이제 넘어서게 되면 내리막 퍼트를 해야 된다는 단점은 생기죠. 그래서 하여튼 긴장되고 이러면 엄청 세게 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클럽 선택도 되게 중요하고요. 실기시험에서는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드라이버 칠 곳 단 한 홀도 없습니다. 드라이버 잡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안전하게 붙는 방법이고 사실은 우드나 하이브리드 티샷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드라이버로 나는 평소대로 드라이버에 별로 거리도 그렇게 들쭉날쭉하지 않고 꽤 정확하게 치신다는 분들은 2번 홀, 3번 홀만 치십시오. 2번 홀, 3번 홀은 드라이버 칠만 합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1번 홀 세팅을 보시면 티잉박스에서 지금까지 공략을 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공략 포인트는 여기 보시면 이쪽 그린 끝과 핀이 꽂혀 있는 이 사이로 공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가 지금 옛날 사진상 보기에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여기는 지금 쫄리잖아요. 해저드가 있으니까 거리가 짧게 떨어졌을 때는 망하니까 공략은 가운데에서 요 벙커까지 가운데에서
벙커까지도 보시고, 제일 좋은 건 이제 벙커가 안 들어가는 이쪽 라인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아까 사진과는 좀 다르죠. 자, 이 부분에 엄청난 러프와 경사가 있기 때문에 절대 글로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요 라이트 근처까지 가면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공간도 거의 없고 이렇게 엄청난 오르막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티샷 하자마자 벙커 빠지는 것도 괴로운 일이죠. 그거를 참조하셔서 넉넉하게 치셔야 된다. 짧게 치면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110야드니까 남자분들은 보통 이제 뭐 거리 나시는 분들은 외지 갖고 치시는데, 저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 외지 이상 A, 뭐 W, 갭 외지 이상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저는 시험 당일에 9번 아이언 잡고 펀치샷 했습니다. 그렇게 쳐서 런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런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쳐도 그 근처에서 캐리 거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자, 2번 홀로 가겠습니다. 2번 홀 보시면 엄청나죠? 자, 2번 홀 보면 구겨진 게 장난이 아니죠. 오르막의 코스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구겨져 있기 때문에 뭐 사실 그렇게 쉬운 코스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바뀐 게 이겁니다. 2022년 검정까지는 일반적으로 원래 잡혀있던 이 부분은 다 해저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저드로 처리를 했었는데 2023년부터 얘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 아웃 오브 바운스입니다. 모두 아웃 오브 바운스. 1번호를 제외하고는 다 아웃 오브 바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압박감이 더 커지는 거죠. 나가면 두타 잃는 거니까 드롭도 없고 빠진 자리에서 거리의 구제를 받고 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잡고 때린다는 건 모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나 2번 홀은 제가 생각할 때 드라이버를 잡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낙하 지점이 2번 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낙하 지점의 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히만 때리셔서 이 박스 안에 뭐 들어간다면 드라이버 잡고 때리셔도 됩니다. 그 거리는 많이 나는데 이 볼이 잘 안 뜨시는 분들은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게 오르막이기 때문에 런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리 거리로 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고려하시고, 드라이버가 좀 탄도가 안 나시는 분들은 사실 우드 잡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심지어는 뭐 롱아이언 잡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3번 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3번 홀이 이제 백드롭입니다. 백드롭이 되는 컷탈락이죠. 컷탈락이 있는 홀이 바로 이 3번 홀입니다. 이 3번 홀은 컷탈락이 있다는 건 뭐냐, 여기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3번 홀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드라이버 잡으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거의 오르막이 심해서 캐리로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롱아이언이나 예를 들면 뭐 우드샷이 자신이 없고 거리를 많이 내기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드라이버 잡고 편안하게 한 180 지점까지, 180에서 한 220 지점까지 떨어뜨리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카트선을 기준으로 또 올라가고 여기서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이 코스가, 경사가 한 5개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캐리 거리를 기준으로 공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르막 경사 코스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양쪽이 다 오비 라인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는 이 오비 발등만 꽂아 놓는 게 아니고요, 아예 바닥에 라인을 마킹해 놨습니다. 그래서 라인에 걸쳐 있으면 구제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나가 있으면 무조건 오비입니다. 무조건 오비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 여기까지는 그냥 쳤어요. 티샷은 퍼스트 샷은 그럭저럭 했는데, 여기서 세컨샷이, 자, 티샷이 좀 짧게 떨어졌다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티샷이 짧게 떨어져가지고 세컨에서 어쨌든 3온을 해야 되니까 꽤 멀리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자, 이러면 힘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쪽 좌우탄 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여기서 맞고 잘 튀어나올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요. 이쪽으로 가면 거의 못 찾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오르막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 볼이 낙하하는 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짧게 쳐놓으면 이쪽으로 갔을 때 불안해지게 되죠. 제 경우는 저는 티샷을 꽤 멀리 쳤어요. 한 240m 정도 선까지 쳤는데 거의 이 오르막 정상에 이제 저는 가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한 요쯤에 다 떨어뜨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친 위치까지 먼저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동반자분들이 침볼을 다 볼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치신 저와 동반했던 한 여성분이 침볼이 똑바로 잘 치셨는데 이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OB로 생각하고 프로비저널을 안 치고 드롭존으로 이동을 할 뻔 했었는데 제가 여기에 서 있다가 이 볼이 카트길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알려줘서 이분은 두 타를 거시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홀을 보시면 킥박스에서 자, 얘를 그린의 중앙까지 쭉 연결된 선을 똑바로 그었다고 생각하셨을 때 자, 여기가 어떻죠? 걸리죠. 바로 이 카트길이 이게 경사입니다. 자, 이렇게 친 게 똑바로 친 겁니다. 자, 여기가 널널해 보이죠. 네. 여기가 널널해 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공략하시면 짧게 치셔야 됩니다. 자, 총 길이가 300야드 밖에 되지 않아요. 300야드, 260 몇 미터 정도 되겠죠. 자, 보통 남자들이 뭐 한 200에서 230 드라이버를 친다 그러면 30m 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시기시험 볼 때 3번 홀까지 올파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여기서 드라이버를 잡았습니다. 드라이버를 잡고 요 사이를 에이밍해서 쳤는데 그게 여기 맞았습니다. 정말 악수를 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악수를 두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오비 두 타 벌타 먹고 세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제발 이 4번 홀에서는 절대 드라이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플러스 원 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코스 공략에 유리합니다. 이 근처에 짧게 떨어뜨려 놓고 잘 맞으면 올리는 거고 못 맞아도 여기서 한 번 더 친다. 그린 주변에서 한 번 더 친다 생각하시고 4번 홀을 공략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홀은 보시는 것처럼 파3고 거리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에이밍을 하실 때 이 코스를 먼저 보고 에이밍을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에임을 이렇게 잡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시험 볼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드라이버든 클럽을 잡고 이렇게 클럽을 방향을 향해서 완전히 수직으로 세워보세요. 90도로. 세워보시면 이 클럽을 세운 이 라인에 그서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칠 거냐 이쪽으로 칠 거냐를 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못 하시는 분들은 애매하게 이 목표점만 보고 치시게 되면 뭐 이렇게 좌탄도 나고 우탄도 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킥박스에 쓰셔가지고는 클럽을 깃대에 완전히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라인을 설정해 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죠. 자,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어디에 걸리냐? 여기에 걸리죠. 여기 똑바로 세웠을 때. 자, 똑바로 세웠을 때 여기에 짧으면 떨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공략을 깃대보다 이쪽으로 향해서 치셔야 됩니다. 안전하게 이쯤 떨어져서 어떻게든 살게만 하겠다 이쪽으로 치시면 망합니다. 망할 확률 높아요. 좀 보셔야 됩니다. 이 해저드 라인 때문에 널널하게 이쯤 안전빵으로 치겠다 공략하시는 거 잘못된 겁니다. 자, 요쯤 치시는데 약간 짧게 떨어뜨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홀이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렵냐면 이 거리도 그렇게 뭐 아주 좋은 거리도 아니지만 이 그린의 경사가 이쪽으로 흐르는데 굉장히 경사가 생각보다 큽니다. 5번을 보시면 자, 이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린의 이쪽 면이 여기가 이쪽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흐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공략을 이 그린 안쪽
쪽으로 놓으시는 전략보다는 핀에서 요 라인, 여기가 에이밍이 돼야 돼요. 이쪽이 에이밍이 돼야 돼요. 얘 때문에 무서워서 사실 이쪽으로 공략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자, 핀에 우측을 방해서 에이밍하고 치셔야 된다. 그린이 안 좋아요. 왜냐면 여기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어프로치하기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경사는 이렇게 흐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리막 훅라이에 걸리지 않으려면 요즘 떨어뜨려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식솔은 여기도 경거망동 하면 안 됩니다. 27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드라이버 절대 잡지 마시고 하이브리드나 롱아이언으로 어디를 공략하시냐, 이 나무와 나무 사이 여기로만 지나가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린은 아까 보신 것처럼 2번 꺾여 있습니다. 2번 꺾여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요. 이렇게 자, 이 사이로 공략하시면 됩니다. 자, 요 사이만 공략해서 이 근처에 대충만 떨어뜨려도 커버하실 수 있고, 포대 그린과 같이 되게 높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짧으면 요것도 공략하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포대 그린의 어프로치 샷이 뭐 뒷땅나거나 이랬을 때는 정말 당황할 수 있으니까 요쪽 라인으로 공략하셔야 됩니다. 요쪽 라인 또 거리가 나시는 분들은 이쪽에 벙커 오비적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이쪽으로 공략하셔야 된다. 자, 그 정도 말씀드리면 이제 실제 실기시험 치르시면서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